금음딸님 사연입니다. 그 옥탑방에서의 인연. 안녕하세요. 왓썹님 목소리에 꽂혀 열심히 공포라디오를 듣고 있는 27살 여성 애청자입니다. 사연들을 듣고 있다 보니 저도 생각나는 일이 있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현실이라 공포 실화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새삼 공포라디오를 듣고 있다 보니 무서운 일을 겪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평소에 귀신을 보거나 영안이 있다거나 영적인 가족 내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살면서 귀신은커녕 가위에 눌렸어도 모습은 본 적도 없었고 가위도 거의 1년에 한 번 눌릴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믿었지만 제 눈엔 보이지 않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도 정말 영적인 기운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대 초반에 대략 2년 동안 한 옥탑방에 살면서 겪은 일입니다. 본가가 파주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교회에 다녀 저도 자연스레 교회에 다녔고 대학에 와서도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 동아리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언니와 친구와 함께 통학하기 편한 곳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의상 같이 자취를 하기로 한 언니를 A 언니,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취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A 언니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그 집사님이 사시는 집 옥상이었습니다. 그 옥탑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게다가 평상도 있고 빨래도 널기 좋게끔 되어 있었죠. 또한 주변이 다 주택이 모여있는 골목에 지하철과 5분 거리라 통학도 용이했습니다. 다만 옥탑방은 지어진 지가 꽤 되어 낡았고 보일러도 가스가 아닌 기름 보일러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옥탑방이니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당시 대학생이던 저희는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이라는 말에 냉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방은 넓어서 셋이 살기 좋았고 아랫집은 A 언니가 아는 교회 집사님 댁이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택이 그 교회 집사님이 소유한 건물은 아니라서 그분들 역시 새들어 산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건너라도 아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자취를 옥탑방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셋이 친했던 터라 사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살면서부터 저희 셋은 똑같은 증상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지독한 피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피곤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피로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뭔가 체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회복되었다던가 개운하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리 자도 전날에 가지고 있던 피로가 그대로 이어져 계속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저희는 농담식으로 이 집에 수맥이 흐르는 거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저는 당시에 마치 체력 회복 방지 마법 진유에서 잠을 자는 것 같다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피곤하다고 느낀 것 외로는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런 집인가 보다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둔하고 무신경한 사람 셋이 살았구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셋이 겪은 공통 일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위였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도 했고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서인지 가위에 눌리는 일이 그리 잦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려고 같이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나 이 집에 와서 가위 눌린 적이 있다? 내가 진짜 가위 같은 거 잘 안 눌리거든. 한 5년 동안 눌린 적이 없는데
이 집에 와서부터 가위에 눌리더라. A 언니가 먼저 가위에 눌렸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하고 길쭉한 괴물 같은 형체가 자신을 훑고 갔다고 했죠. 손가락에 힘을 주면 가위에서 풀린다는 말에 엄청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위에 풀리게 되었지만 너무 오랜만에 눌린 거라 진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비도 가위에 눌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가위에 눌린 시기를 이야기했고 소름 돋게도 서로 비슷한 시기에 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언니에게 가위를 눌렀던 그 귀신이 B에게도 그런 것 같다며 셋이 소름 돋은 팔을 비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집에서 가위 눌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1년 정도 아무 일 없이 저희 셋은 피로감과 낡은 건물 시설 말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년째 되는 해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2년째가 되는 해에 여름이었습니다. 그 일은 친구 B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B는 사실 셋 중에서 기가 제일 약합니다. 옥탑방에 오기 전에도 가위에 종종 눌리며 귀신을 보던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영안이 있다거나 촉이 좋다거나 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다만 기가 약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자면 피로가 안 풀린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아프다, 자는 사이에 누가 자기를 때린 것 같다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계속 팔이 저리고 어느 날은 꼭 어깨에 무언가가 얹혀 있는 것 같다, 누군가 팔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언니도 차마 귀신이라고 말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셋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친구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허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일어나 있지도 걷지도 못해 수업도 듣기 힘들어졌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를 데리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한의원에도 가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그렇게 병원 측에서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액을 들여 검사를 받기에는 친구가 부담스러워했지만 너무나 아프기도 했고 저와 A 언니가 주말 알바를 하고 있어 어느 정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같이 돈을 모아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검사에서 문제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귀신 때문에 아픈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던 중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나 아무런 이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는 너무 아파했고 병원에서도 아파하는 친구로 인해 센 약들을 주다 보니 그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쓰러져 잠드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셋은 이 집에 문제가 있고 귀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하게 되는 것에 B가 겪은 일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난 B의 몸에 나타난 일 때문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 때 언니나 네가 내 팔 잡은 적 있어? 저희는 때 아닌 질문에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방에는 B가 혼자 아파서 자고 있었고 저와 언니는 각자의 방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B를 건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고 말하니 B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팔에 멍이 들어있어. 누가 잡은 것처럼. B가 보여주기 싫어해서 보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들은 저희는 정말 섬찟했습니다. B가 자꾸 누군가 자기를 잡고 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말.
원인도 없이 아픈 나날들. 결국 저희는 B를 다른 친구의 자취방으로 보내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B가 그 자취방으로 가서 며칠을 쉬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해지더군요. 그 후에도 다른 후배나 친구가 잠깐 사정이 생겨 우리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기가 약하거나 몸이 약한 친구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A 언니가 기가 센 건지 둔한 건지 모르겠지만 극심한 피로감 외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B가 나간 이후에도 몇 개월을 더 살았고, 2년이 되던 해의 겨울, 저도 피로를 넘어 몸이 점점 아파져 방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날 자다가 몸이 너무 아프고 근육이 조이는 느낌으로 인해 속으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저를 깨우며 제가 자다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저는 언제 피로감이 있었냐는 듯 멀쩡해졌죠. A 언니는 제가 나가고도 1년을 더 살았는데요. 언니도 계속 피로감을 호소해 저랑 B가 그냥 집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집세가 저렴하니 괜찮다고 버텼고 결국 1년 후에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A 언니가 그 방을 소개해준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옥탑방이 무당이 살았던 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이시다 보니 미신이나 이런 것을 믿지 않기도 하고 또 저렴하니 방을 그냥 소개해준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살았던 그 주택가 골목은 아무 생각 없이 다녀서 그렇지 몇 집 건너서는 무당집들이 좀 늘어선 지역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진짜 집터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와서 그때를 회상해보니 당시에 세상 물정도 모르고 물가도 모른다 쳐도 저렴하긴 너무 저렴했습니다. 그 집에 세를 준 주인 아주머니도 이 집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알고 싸게 세를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섭님 방송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사를 해서 고생한 석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동질감이 들곤 하더라고요. 다른 석구님들도 집 구하실 때 이상하게 싼 곳이 있다면 의심해보시고 꼭 방에 가서 직접 느낌이 어떤지를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